조용필 씨는 박지숙 씨를 1975년에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만남이 오래되면서 약혼식 5일 전에 약혼을 미루지를 않나 자꾸만 결혼을 연기하는 수상한 느낌을 줍니다. 그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배우 이미숙 씨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이미숙 씨와의 루머가 생겼습니다. 이미숙 씨는 약혼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며 삼각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미숙 씨는 22살이었던 1981년 10살 연상이었던 조용필 씨와 몰래 사랑을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그는 탑스타였어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는데 1981년 1월 조용필 씨에게 약혼녀가 있는데 결혼이 임박했다는 기사. 그러다가 약혼 보도 3년 만인 1984년 2월 조용필 씨는 박지숙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 달 봉선사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용필 씨는 결혼식이라는 얘기를 입도 뻥긋하지 않고 기자들을 7명을 초대해서 절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는데 기자를 포함해 하객이 총 9명이었다고 해요. 신부가 면사포도 쓰지 않은 이상하게 짝이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박지숙 씨도 전혀 모르고 데이트하자고 해서 나갔다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결혼 보도 직후 기자들은 이미숙 씨에게 몰려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처음 접한 그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다음 글은 당시 이미숙 씨가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조용필 씨가 3월 1일 전격적인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3월 2일 이미숙 씨가 인터뷰한 것입니다. 인기 탤런트 이미숙이 나는 조용필 씨를 사랑했었다고 고백,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조용필의 결혼 사실을 전해들은 이미숙은 지난 2일 잘 됐죠 뭐 라며 짤막한 첫 답변을 했다. 더 이상 거론하기 싫다고 말하는 이미숙은 좋아했고 사랑했던 마음은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고 말해 소녀 취향적인 일면을 보였다. 조용필과 사귄 것은 81년 1월이며 83년 초까지 간간히 만나 교제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사랑했어요. 더 이상의 그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사랑일 뿐이었어요. 사랑이란 말을 강조하는 이미숙은 믿음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변한다. 이미숙은 계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일관했다. 81년 1월 전화가 와서 만났고 자연스레 교제를 했으며 이미숙의 집과 조용필의 집을 오가며 미래를 가졌다고 털어놓았다. 배신감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그녀는 그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거듭 축하 인사를 보냈다. 눈물을 흘리며 말끝을 맺지 못하는 이미숙은 그동안 조용필 씨가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갈팡질팡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두렵다고 덧붙였다.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숙은 사랑과 믿음뿐이었지 그 외의 문제, 즉 장래 같은 것은 약속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애초에 만났을 때도 서로가 요구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일에 짜증날 때 서로 위로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상대였다고 한다. 한때는 6개월 동안 만나지 않고 지낸 적도 있었다고 말하는 이미숙은 자연스레 작년 1월 헤어졌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사랑은 했어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이미숙이 뒤늦게 사랑했던 마음속의 비밀을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억측으로 사실을 오해하기보다는 이해를 얻기 위해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미숙 씨는 조용필 씨에 대해 끝까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고이 보내줍니다. 두 사람은 2년을 사귀다 조용필 씨가 결혼하기 1년 전 헤어진 사이였죠. 그런데 조용필 씨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히게 한 결혼식을 했을까요? 당시 연예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딴따라라고 무시받던 시절. 기자들이 연예인 하나 정도는 기사에 의해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미숙 씨와의 스캔들 보도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조용필 씨가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때는 매스컴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다. 조용필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박지숙 씨는 조용필 씨보다 6살 연하의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한양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이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죠. 그녀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전 신민당 삼선 국회의원 박찬 씨였습니다. 정계의 실력자이자 경제계 및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거물이었어요. 이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용필 씨가 정치권의 강압에 의해 박지숙 씨와 결혼했다. 혹은 조용필 씨가 대마초 파동을 겪고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권력자의 딸과 결혼했다 등의 루머가 횡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키가 작고 수줍음을 잘 타 어릴 적부터 여자들의 눈길을 별로 끌지 못했다. 20살이 넘도록 사랑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 내게 사랑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1976년 조용필과 그림자를 결성해 밤모델을 누비던 시절에 그녀를 만났다. 당시 그녀는 단발머리 여대생이었고 나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딴따라와의 연애에 발끈한 박지숙 집안 사람들의 끈질긴 반대가 있었다. 당시 대마초 파동에도 불구하고 박지숙은 암울했던 시절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필 씨는 이렇게 자신을 자책합니다. 우리 사랑의 불행은 나의 오만과 어리석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내가 오랜 무명 시절에 인기를 얻게 되자 나는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대중들의 관심과 내 노래의 성공 여부에 대한 집착이 사랑마저 부담스럽게 했다. 조용필 씨는 박지숙 씨와의 약혼 4년 만에 몇 차례 결혼식을 번복하다 1984년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다음날 조용필 씨는 신혼여행도 없이 프랑스 문화상의 초청을 받아 혼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그의 첫 번째 결혼 기간 내내 지속되었어요. 조용필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죠. 신혼 초부터 시작된 해외 공연과 잇따른 방송 출연, 레코딩 작업은 자연 나를 바깥으로 나돌게 했다. 또한 연예인들과의 스캔들로 그녀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 게다가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 별말 없이 밥 한 술 뜨고 연습실에 처박혀 밤을 새우곤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그녀를 미치도록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다. 어느 날 그녀가 당신은 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피곤한 얼굴로 씁쓸하게 웃었다. 박지숙 씨는 최악의 시도를 합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 이천동 강변도로에 승용차에 쓰러져 신음 중인 것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 일단 목숨을 건졌어요. 당시 박지숙 씨는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88년 이혼하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어요. 박지숙 씨는 이혼 사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필 씨가 잦은 해외 공연 등의 가수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퉈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이혼키로 했다. 조용필 씨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 곁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절했는지 나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비겁했다. 인기를 위해 사랑을 버렸고 음악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 조용필 씨는 당시 위자료로 5억 원을 주었는데 현금 1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살던 아파트와 땅을 주었습니다. 요즘 가치로 50억 상당이며 이는 당시 조용필 씨 재산의 대부분이었죠. 그 후 박지숙 씨는 출가해서 여승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이후 조용필 씨는 독신 생활을 하다가 1993년 미국 애틀랜타 공연에서 친누나의 소개로 재미동포 사업가 안진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현 씨는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를 다녔고 197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텍사스 주립대와 조지 워싱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한때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결혼 당시에는 오퍼상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았죠.
안진현 씨의 집안은 재미교포 사업가 안병옥 씨, 안진현 씨의 여동생인 안진영 씨의 남편이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김창준 씨, 조용필 씨는 약 8개월간의 열애 끝에 1994년 안진현 씨와 결혼하죠. 두 사람은 동갑이었고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어요. 조용필 씨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상대자라는 것을 느꼈을 만큼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아내는 나와 너무 잘 맞았어요. 내겐 아내 이상의 존재였고요. 제가 안진현 씨와 결혼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에도 전혀 문화적인 이질감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만 산 여자들보다 더 가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안진현 씨는 첫 번째 이혼으로 자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전 남편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필 씨와 안진현 씨 사이에 자녀는 없어요. 결혼 당시 두 사람 나이가 벌써 45살이었고 서로에게 더 충실하기 위해 일부러 자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조용필 씨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부지간이었지만 남들이 질투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서로 상의했고 나는 모든 것을 와이프에게 맡겼습니다. 조용필 씨의 후배인 개그맨 최병서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용필이 형이 고집이 세고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형수가 술 조금만 드세요 여보라고 말하면 그 좋아하던 술잔을 내려놓곤 했어요. 용필이 형에게 더없이 좋은 아내이자 친구였죠. 결혼한 지 10년쯤 2003년 안진현 씨가 심장병으로 별세합니다. 안진현 씨는 약 3년 정도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아왔어요. 2002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병원에서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이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안진현 씨는 조용필 씨에게 유산 400만 달러를 남겼어요. 한화로 약 48억인데 약 20년 전이니 지금 가치로 아내가 제게 남겨준 재산은 400만 달러, 약 48억이에요. 상속세를 빼고 나면 200만 달러, 약 24억 원쯤 되죠. 여기에 제 재산을 합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거예요. 아내가 유산을 남긴 것에 대해서 처음엔 화가 났어요. 오히려 내가 주고 가야 하는데 저는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조용필 씨는 수많은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기부 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왜 이런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필 씨가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포브스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용필은 2003년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자 심장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공연 수입에서 550만 달러, 소속사 YPC 프로덕션의 배당금, 또한 사망한 아내로부터 받은 유산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조용필은 2009년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자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그 외에도 종종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혼자가 된 그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2000년대 중반에 이금희 씨와 스캔들에 휘말렸죠. 조용필 씨는 이렇게 당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소문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처제로부터도 결혼 소식 들었다는 전화까지 받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에 있는 아내한테 죄를 짓는 기분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틀린 것 같다. 사실 몇 년 전 그분이 제 앨범 녹음 때 나레이션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식사 대접 한 번 못해 죄송했는데 이번 소문 때문에 더 미안해졌다. 실제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용필 씨는 어떻게 지낼까요? 그가 너무 외롭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요.
가수는 히트곡을 들려줘야 하는데 지금 방송에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그저 산에 사는 사람 비슷하게 산다. 그러더니 이제 곧 그가 신곡을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돌아오는 것이죠. 예정대로 올해 새 앨범을 낼 경우 9년 만에 신보가 됩니다. 조용필 씨 관계자는 최근 조용필 씨가 올해 발매를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발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예전과 다르게 속도감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왕의 귀환을 기다릴게요.